자, 5장은 연산정폭기 OPMF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연산정폭기가 들어가 있는 회로를 우리가 배우는데 정폭기부터 먼저 정의를 할게요. 이거를 삼각형은요. 어떤 네모가 있는데 회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회로가 하는 일이 정폭기야. 그러면은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이 들어가서 출력 전압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출력 전압 V0하고 입력 전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비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에 들어가는 VI를 갖다가 A배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정폭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과 입력과의 관계가 직선적인 관계가 있다. 항상 일정한 크기로 곱하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입력 전압의 변화하고 출력 전압의 변화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요. 직선이 되고 이 기울기가 A가 되는데 이 A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정폭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A가 이 직선이 무한정 가고 음의 영역도 무한정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 내에서만 정폭기 역할을 하지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정폭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달 특성 자체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가 V 플러스라는 값이 되고요. 여기는 V 마이너스 값이 되는데 최대로 출력 전압이 V 플러스 이상은 나타나지 않고 최소 V 마이너스보다는 적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은 회로가 결정하는데 이 회로에 인가되는 최대 전압이 V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폭기 회로에 인가되는 최대 전압이 V 플러스가 되고 최소 전압이 V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15V 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15V 가 있으면은 입력과 출력이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사이에만 있지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폭기라는 것은 출력과 입력이 어떤 기울기를 갖고 리니어하게 변화되는 양상인데 그 변화되는 양상이 모든 영역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정된 영역에서만 나타나고 그 한정된 영역에서만 정폭기 역할을 해주는데 그 한정된 영역 자체도 정폭기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내가 여기다가 1V를 가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V를 가했다. 그런데 인간을 갖다가 2V를 가해가 여기 4V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0V를 가하고 여기에 5V를 가해놔놓고 입력에다가 마이너스 1V를 가해서 얘가 마이너스 3V가 되게 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전압과 최소 전압 사이에서만 스윙하게끔 만들어줘야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OPMF 실험을 하게 되면 최대 전압하고 최소 전압을 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폭기 정의는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연산 정폭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호는, 심볼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단자가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자는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단자는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고 이와 같이 나오는데 얘가 출력 전압이고요. 얘가 입력 전압이 2개예요. V1과 V2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칩이 있는데 OPMF 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칩이 있고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8개의 핀이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랬을 때 얘가 3번 핀을 의미하고요. 얘는 2번 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단자가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여기에 인가되는 요거는 회로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 VCC를 인가합니다. 즉 V 플러스가 돼. 최대 전압이 인가되는 거고 여기는 최소 전압이 인가됩니다. V 마이너스. 그래서 OPMF를 실험으로 쓰게 되면 최대 전압 15V, 뭐 최소 전압 마이너스 15V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만 얘가 정폭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V2를 의미하는 거고요. 7번이
VCC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단자, 얘는 플러스 단자. 출력 단자가 얘입니다. 6번 단자. 얘가 6번 단자예요. 얘가 7번 단자, 얘가 4번 단자. 그래서 5번, 1번, 5번, 8번은 안 사용하지 않는 핀. 그리고 이 회로의 기준점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출력 전압이 이렇게 단자 하나 갖고 출력 전압, 입력 전압 포인트로 하니까 이 V1, V2, V0라는 것이 상대값이 아니고 절대값입니다. 그죠? V0, 어디와 어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아니죠.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V0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회로 이론할 때, 그럴 때 왜 됐습니까? 기준점을 정해놔놓으면 이 점의 전압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V1. 근데 이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 사이 딱 그려놓습니다. 이건 상대값이고 이건 절대값이거든요. 절대값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회로의 기준점이 있어야 돼. 기준점도 없으면서 절대값은 표현하면 안 된다고. 만약 여기가 3V다. 그래, 이 점의 전압은 3V다. 누구에 의해서 3V 높다는 거예요? 없잖아. 기준점이 없으면. 그래, 기준점을 정해놔놓으면, 기준점에 비해서 이 점의 전압은 3V 높다. 얘기가 된다고. 그래서 기준점이 없으면 항상 상대값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기준점이 있을 때는 절대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현된 세 점의 전압이 지금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회로에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 VCC도 V 플러스 15V라고 하는데 누구에 비해서 15V를 넘냐면은 이 내부에 그라운드 점이 이 내부에 있습니다. 오펜프 내부 안에 들다 보면은 그라운드 포인트가 있어요. 그 그라운드 포인트가 바로 기준점입니다. 그러면 실험할 때는 그 내부에 들어있는 선을 끄집어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이 점에다가 내가 15V를 인가를 하면 그라운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인가를 해야 돼. 이 점에다가 15V를 인가하려고 그러면은 그라운드에 비해서 15V 높게 그라운드를 만들어 갖고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15V가 되도록 그라운드에 비해서 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점하고 같은 점이 되면서 이 점이 이 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다 하더라도, 이 점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점이 기준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은 기준점에 비해서 V0 높은 거고, 여기 인가되는 전압은 기준점에 비해서 V1만큼 높은 거고, 이 점의 전압은 기준점에 비해서 V2만큼 높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어딘가는 있다. 그 기준점에 비해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PAmp가 주어졌으면 그에 대한 등가 회로를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의 요점이 나와요. 여기가 지금 V1이 인가가 된 거고, 여기가 V2가 인가가 된 거고요.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저항 RI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RI에 걸리는 전압을 VI라고 둔다면, 여기에는 AV 곱하기 VI만한 전압이 되고요. 여기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 R0가 있어서 V0로 나가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와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삼각형 내부의 등가 회로가 저항과 전압원과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RI는 입력 저항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R0는 출력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V는 볼테이지 게인, 전압 정풍률입니다. 자, 실제 연산 정폭기, 실제 값하고 이상적인 OPAmp의 때 값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칩으로 만들어진 이 OPAmp에다가 입력 저항을 측정을 해보면 RI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보통 수 메가옴이 됩니다.
굉장히 커요. 보통 우리가 쓰는 저항의 단위는 킬로옴 단위 아니면은 뭐 수백 옴 정도 쓰니까 메가옴 같으면 거의 무한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OPMP는 RI를 무한대로 간주를 해요. 간주를 해서 회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실제 값은 수 메가옴 정도가 된다. 그 다음에 출력장은 수옴밖에 안 됩니다. 매우 작아요.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상적으로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숏서킷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V는 전압 정폭률은 10의 5성에서 10의 6성 정도 됩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AV를 무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값은 이런 값인데 우리가 회로 해석할 때는 이 값을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RI가 무한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걸 안 씁니다. RI가 무한대라는 말을 안 쓰고 회로 풀 때 이걸 안 쓰고 뭐냐 하면은 이 저항이 무한대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와 흘러나오는 전류 I가 있을 건데 V1과 V2의 어떤 전압을 인가하면 흐르는 전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류가 RI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다. 즉 OPMP 내부 쪽으로는 전류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회로 해석할 때는 예를 써요. 예를 쓰는 것이 아니고 RI가 무한대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 I가 제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OPMP 내부 쪽으로도 전류가 흘러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OPMP 내부에서 밖으로 전류가 흘러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쓰는 겁니다. 이것이 RI가 무한대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R0가 무한대다라고 하는 것은 R0가 무한대가 아니고 제로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에 R0라는 저항이 달려 있는데 얘가 제로라는 것은 얘가 숏서킷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출력 단자에다가 내가 어떤 회로 A를 달아. 일반적으로 R0가 살아있으면요. 이 A라는 회로에 의해서 출력 전압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A라는 회로가 변화되면은 AV, VI에서 공급되는 전류가 달라져. 그죠? 부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여기가 1V고, 여기가 1ohm이고, 여기가 1ohm을 달아.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0.5A야. 근데 얘가 2분의 1ohm이 되면 합해 1.5ohm이니까 1.5분의 1, 3분의 2A가 흘러요. 흐르는 전류가 다르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이 달라지죠. 그럼 출력 전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0가 제로가 아니고 어떤 임의의 값을 갖게 되면 출력 전압이 A 회로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가 달리느냐에 따라서 V0가 달라져. 그런데 R0가 제로가 되면요. 얘가 숏서킷가 되기 때문에 A 회로가 이 전압원의 병렬 회로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렇죠? 전압원의 병렬 회로는 의미가 없다. 회로의 값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니까 V0가 이 A 회로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R0가 제로라는 개념은 부하에 의해 출력 전압 변화가 아니고 무변입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부하를 달더라도 출력 전압에 변화는 없다. 출력단에다가 저항이 1kg가 달리든 10kg가 달리든 그거는 계산에 V0 구하는 데는 하등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V가 무한대라는 개념은 자, AV가 볼테이지 게인이라는 것은 자, 이 회로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VI면 그것을 갖다가 AV배에 만큼 전압을 해서 출력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V0는 AV 곱하기 VI가 됩니다.
얘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출력 전압은 유한한 값이 돼야 돼요. 이 V0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출력 전압을 이 정폭기가 의미가 뭡니까? 얘를 쓰려고 그러는 거는 어떤 V1과 V2의 어떤 전압을 가했을 때 어떤 출력 전압을 찾아내는 건데 이 값이 무한대로 간다든지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가면 의미가 없어요. 얘 인가돼도. 그러니까 V0는 플러스 무한대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닌 어떤 유한한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보다 적은 어떤 일정한 값을 가져야 돼. 자,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얘는 유한한 값이야. 그러면은 무한대 곱하기 뭐를 해야만이 유한한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0 곱하기 무한대가 세 가지가 나오죠. 0이 나올 수도 있고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유한한 값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0 곱하기 무한대, 우리 극한값 구할 때 0 곱하기 무한대로 하면은 무한대가 크면 무한대로 가고 0이 크면 0으로 가고 두 개가 세력이 비슷하면 유한한 값으로 가죠. 그러면은 유한한 값으로 가려 그러면은 얘가 제로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VI가 이 AV가 무한대라는 개념 대신에 앞으로는 VI를 제로라고 두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OPM프가 들어갔을 때는 OPM프 단자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고 OPM프 두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도 제로다. 이걸 두고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는 얘네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의미가 해로 해석할 때는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저와 같이 바꿔서 입력 전류가 제로다.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이 제로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말하는 이 제로는 제로라는 게 아닙니다. 제로는 세 가지가 있죠. 실제 제로가 있고 플러스 쪽에서 제로로 가까워지는 어프로치 되는 제로가 있고 마이너스 쪽에서 제로로 어프로치 되는 제로가 있어요. 얘네들 제로는 극한 제로예요. 무한소입니다. 이걸 제로라고 생각해서 풀면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연결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니까 연결한다. 연결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0이 아니고 무한소니까. 무한소는 연결하면 안 돼요. 왜? 저항이 제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무한소 나누기 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흐릅니다. 무한소라는 것은 0에 가깝다는 거지 0은 아니거든요.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로드 라인이 있는데 브랜치가 있는데 그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다. 그럼 끊어도 된다. 해서 끊으면 안 돼. 단지 전류만 아주 미소하지만 조금 흘러. 근데 무한소만큼 흐른다는 거죠. 제로로 둬도 무방해. 근데 회로를 끊어서는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산정폭기를 사용할 때는요. 이와 같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산정폭기의 특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2단자망, 소자가 하나 있을 때 그 소자의 특성식은 한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2단자망에서는 특성식이 하나고요. 지금처럼 4단자망은 특성식이 두 개입니다. 자, OPM프를 보면 단자 두 개, 세 개인 것 같지만 한 개가 더 있죠? 어때? 기준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선이 4개예요. 단자가 4개이기 때문에 4단자 망으로 해석을 하고 4단자 망은 특성식이 두 개가 있어요. 예제 5-1인데요. 예제 5-1에서 R1이 얼마냐면은 10kg, R2가 50kg.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상적인 OPM프고 앰프를 사용했다면 이와 같은 회로에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요게
플러스 단자가 위에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밑에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단자가 위에 있고 플러스 단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단자고 여기에 플러스 단자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 전압을 뺀 거고 얘가 VS라는 전압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단자에서 VS로 R1이라는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VS고 요 단자는 그라운드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출력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 AV의 VI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에 그라운드고 여기에 출력 단자 V0가 됩니다. 그리고 요 점에서 요 점 사이에 R2라는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 V0를 VS 인가된 전압으로 V0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회로를 푸는 것이 바로 요 회로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10kΩ이고 얘가 50k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AV는 무한대로 보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노드 방식에 대해서 풀겠어요. 루프 방식 풀어도 좋고 로드 방식 풀어도 좋은데 자, 루프 방식으로 풀려 그러면은 전류, 브랜치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고 노드 방식을 구하면은 노드점의 전압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기준점으로 잡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I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VI라는 전압이 될 거고 이 점은 VS고 이 점은 AVVI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VI를 구해서 V0는 AVVI가 같다. 출력 전압은 AVVI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노드 방식 하나 쓰면 돼요. 이 점에서 노드 방식이 뭔 쓰죠? 전압원이 하나 있으니까 뭔 쓰고 그래서 이 점에서 노드 방식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전류 두 개의 합은 제로다. 그래서 R1분의 VS 플러스 VI 플러스 R2분의 AVVI 플러스 VI는 제로다. 그래서 얘가 10kΩ이고 얘가 50kΩ이니까 분자 분모에 50kΩ을 곱해. 그러면은 5VS 플러스 5VI 플러스 AVVI 플러스 VI는 제로. 따라서 AV 플러스 6의 VI는 마이너스 5VS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 VI 대신에 AV분의 V0를 넣으니까 AV분의 AV 플러스 6 곱하기 V0는 5VS. 따라서 V0는 AV 플러스 6분의 여기 마이너스 빠졌죠. 마이너스 5AV VS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V0는 실제 V0는 어디 돼요? 리미터 AV가 무한대로 갈 때 AV 플러스 6분의 마이너스 5 AV VS니까 바로 마이너스 5 VS가 된다. 그래서 입력 전압을 마이너스 5를 곱해서 출력에 내보내는 회로가 바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만약에 실제 회로로 사용했다면 자, 이거는 이상적인 OPM법고 만약에 실제 회로로 문제를 푼다면 실제적인 OPM법 자, RI를 얼마나 두는 OPM법이냐 하면은 RI가 만약에 2메가옴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R0는 50옴으로 두고 그 다음에 AV는 1.5 곱하기 10의 5성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두고 이걸 한번 풀어보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있냐면은 R0라는 저항이 하나 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I라는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회로를 출력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즘의 전압은 결정되고 여기도 V0가 결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전압은 마이너스 VI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점에서 KCL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요점에서 KCL을 쓰고 요점에서 KCL을 쓰면은 R1분의 VS 플러스 VI는 흘러들어오는 전류고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전류는 플러스 R2분의 V0 플러스 VI는 제로다. 그럼 요점에서 KCL을 하나 아니지. 여기서 이렇게도 흘러들어오는 RI분의 플러스 RI분의 VI는 제로다. 이게 일식입니다. 요점에서 KCL을 하나 쓴 거고
그 다음에 요점에서 KCL을 하나 쓰면요. 이렇게 흘러나가는 전류, 이렇게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제로다. 그러면은 R2분의 V0 플러스 VI 플러스 R0분의 V0 마이너스 AV VI는 제로다. 자, 요 두 식을 푸는데 얘가 10kg, 얘가 50kg, 얘가 2메가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50옴, 얘가 50kg. 자, 여기에다가 2메가를 곱해요. 2메가를 곱하면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야, 200을 곱해야 되고, 여기는 40을 곱해야 되죠. 여기는 200 곱하고 여기는 40을 곱해야 돼요. 200vs 플러스 200vi. 여기는 40 플러스 40v0 플러스 40vi. 여기는 플러스 vi는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vs v0 200 vs 플러스 40 v0는 241 마이너스 241 vi. 여기에 새로운 1'이 되고. 자, 여기서는 50kg를 곱해. 그러면은 얘는 1이 되고 얘는 100을 곱해야 되죠. 그렇죠? v0 플러스 vi 플러스 100 v0 마이너스 av가 좀 닦습니다. 100 AV VI는 제로. 따라서 101 V0는 넘어가면은 100 AV 마이너스 1의 VI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0. 자, 그러면은 요 VI 대신에 얘를 내가 이어요. 그러니까 100일 V0는 100 AV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VI인데 VI가 마이너스 241분의 200V에서 플러스 40V0. 그래서 양쪽에다 241을 곱해. 그러면 241 곱하기 101 V0는 100 AV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00 곱하기 Vs 플러스 마이너스 100 AV 마이너스 1에다가 40 V0. 그래서 얘가 1로 넘어와요. 그럼 V0는 자 241 곱하기 101 플러스 100 곱하기 AV가 얼마냐면은 1.5 곱하기 12 5성 5성 마이너스 1 곱하기 40 분의 100 마이너스 200 곱하기 100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5성 마이너스 1 vs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산기 두드려봐야 얘가 10의 7성이고 1이니까 이건 의미 없고요. 그 다음 요래 곱하면 얘는 6 곱하기 10의 7성 10의 8성이죠. 얘는 2.41 곱하기 얘가 100이라고 둔다면 2.4 곱하기 10의 4성 정도 될 겁니다. 얘는 10의 8성이고 얘가 10의 4성이니까 얘는 더해봐야 의미 없어요. 그쵸? 그래서 남는 거는 분모는 얘만 남고 분자는 얘도 마찬가지 1.5 곱하기 10의 7성이니까 10의 7성하고 1하니까 의미 없고 얘하고 곱하니까 V0는 마이너스 6 곱하기 10의 8성 분의 1.5 얘하고는 3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5성, 6성, 7성, 8성, 9성 vs는 마이너스 5 vs. 그래서 아까 이상적인 OPMF를 푸는 경우나 실제 값을 이어서 문제를 푸는 거나 답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5.뭐뭐 또는 4.999 뒤에 가서 한 서너 개 또는 4-5개 가서 바뀌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거의 5V, 5Vs하고 같고 이상적인 경우나 실제적인 경우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앞으로 연산 정복기를 풀 경우에는 실제 값을 여가 이렇게 복잡하게 풀면은 이 뭐 한 개 들어갈 때도 이 정도 복잡한데 2개 들어간다든지 또는 저항이 여러 개 달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풀기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앞으로는 연산 정복기가 전부 다 이상적인 연산 정복기로
가정하고 문제를 풉니다. 반전정폭기.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회로가 있는데요. 반전정폭기와 비반전정폭기.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출력전압 V절하고 인가되는 입력전압 VS의 관계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이 오프앰프가 들어갔으니까 특성식 얘를 쓰고 얘를 쓰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라고 그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라고 그랬어요. 자, 이 점에서 여기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지수가 V0가 미지수죠. 여기에 VS를 인가했을 때 V0를 구하는 게 이 회로의 목적이니까. 지금 현재는 V0라는 미지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가 얘가 노드고 얘가 지금 노드고 여기에도 노드가 하나 있어. 노드가 3개 있는 회로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앰프를 그냥 푸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건 좀 따로 풀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3장에서 배우는 것처럼 노드 해석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래. 그러면은 어떤가 모르게 기준점이 여기 있을 거고, 그죠? 그라운드 표시되어 있으니까 기준점은 이미 표시되어 이 안에 있는 기준점하고 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기준점이 되고 이 점에 노드점이 있고 이 점에 노드점이 있고 여기에 있는 노드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노드점의 전압을 정의를 하는데 이미 VS에 의해서 이 점의 전압은 정의가 됐고 이 V0에 의해서 이 점도 정의가 됐고 이 점의 정의를 새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0V면 얘도 0V가 돼. 그렇죠?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 VI가 제로라 그랬다는 것은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전이가 같다는 거예요. 같으니까 요 점이 0V니까 그 다음 접지니까 요 점도 0V가 되는데 요 점도 접지가 되느냐? 접지는 아니라 그랬죠. 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0V라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0이 아니고 무한소니까 연결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접지가 아니고 접지처럼 생각되는 그러한 점이라 그래서 가상접지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앰프에서 플러스 단자가 접지로 연결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단자는 접지처럼 행동하는 가상접지가 되는 거예요. 버추얼 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해로 해석할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대화할 때 쓰는 말이니까 가상접지. 그래서 여기가 0V니까 여기도 전압을 정의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이미 모든 도도점의 전압을 정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는 보니까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노드 방식 하나만 있으면 돼. 자, 이 점에서 노드 방식을 못 쓰죠? 그 이유는 이 전압원에 의해서 이 점과 이 점이 하나의 노드로 묶입니다.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기준점에 대해서는 KCL을 안 쓰는 거니까 이 점도 기준점처럼 KCL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KCL을 쓸 수 있느냐? 못 쓴다는 거예요. 왜? 이 내부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이 내부로 들어가면 얘가 있어. 얘가 없으니까 얘가 숏서킷이라 그랬잖아. R0가 제로기 때문에 얘가 제로기 때문에 숏서킷이니까 이 단자가 전압원에 의해서 기준점하고 묶입니다. 그래서 노드방이 쓸 수가 없어.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 전류는 R2에 흐르는 전류가 그냥 다 가져가면 돼. R2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R2가 큰 거 달리면 적은 전류가 흐를 거고 R2가 큰 장이 달리면 많은 전류가 흘러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못 구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노드 방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점에서 노드 방식을 하나 쓰면 돼. 그리고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풀리는 거예요. 자, 이 점에서 KCL을 하나 쓰면은
요점의 전압이 0, 요점의 전압이 VS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VS가 됩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전류는 제로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전류는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고 봐야지. 여기가 0V고 여기가 V0니까 R2분의 V0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OPMF 쪽으로 흘러갈 건데, 흘러가는 전류가 제로니까 그 자체가 제로입니다. 그쵸? 따라서 V0는 마이너스 R1분의 R2 VS.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전압 VS를 마이너스 R1분의 R2를 곱해서 출력을 내보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VS가 양이면 V0가 음이 되고 VS가 음이면 V0는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극성을 반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반전정폭기입니다. 극성을 반대로 해준다고 했어. 자, 회로를 이렇게 꾸몄어. 그래서 이 회로하고 이 회로하고가 외부로 겉떡보기에는 같은 거지만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 단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 VI에 의해서 여기에 V0가 결정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V0가 무한대가 되면요. 무한대가 되면은 이 점의 전압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전압이 더 올라갑니다. 자, 아까 등가회로를 보면은 플러스 단자고 마이너스 단자고 여기 R이 있고 여기에 걸린 전압을 V라고 뒀을 때 여기에 AV 곱하기 VI거든요. VI가 크면 클수록 출력 전압은 더더욱 커집니다. 얘가 무한대의 값을 가지니까 확 증가를 해. 자, 여기서 VS가 0V보다 만약에 0.1V만 되더라도 0.1V가 되면은 예점이 0.1V보다 0V보다 커져. 커지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가면 이 R2를 통해서 얘가 더 커져. 그러면 얘는 영원히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 회로를 한번 볼까요? 이 회로를 커서 VI가 만약에 네거티브로 가면, 음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단자가 음이니까 VI가 커져. 여기 인가되는 전압, 이렇게 VI가 되거든요. 플러스 단자가 마이너스 단자보다 얼마나 높냐. 그러니까 얘가 네거티브가 되고 얘가 0V니까 VI는 양이 돼서 얘 전압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려고 그래. 가려고 그러는데 R2를 통해서 이 전압이 증가를 하면은, 5분의 거꾸로 VI가 적어져요. 적어지니까 얘가 내려가. 출력 전압에 의해서 입력 전압의 변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뒤로. 근데 얘는 플러스 쪽으로 가면은 얘를 더 플러스 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확 밀어버려. 배, 단면. 이게 물이고,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뭐 해야 돼요? 무게 중심 때문에 복원력이 발생하죠. 그쵸?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고. 근데 많이 기울면 어야 돼요? 너무 아프죠, 그냥. 작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복원력 때문에 돌아오는데 많이 기울어지면 그냥 확 가보는 거예요. 확 가버리는 회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는데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걸 갖다 더 많이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 단자 연결하면. 근데 얘는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힘을 당기는 거니까 보험력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출력 전압이 유한한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가버려.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지 중간값은 없습니다. 조금만 가버리면 확 가게 만들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확 가게 만드니까. 그래서 VI가 양이 되면은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VS가 음이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려. 그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게 뭡니까? 이 OPMF의 인가되는 최대 전압으로 간다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여기에 인가되는 최소 전압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력 전압이 최고 전압 아니면 최저 전압으로 가는 그러한 회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는 슈미그 트리거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발진 회로 같은 데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러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5장에서 나온 회로는
이렇게 그리면은 무조건 틀려요. 요거는 요게 제로가 되도록 왔다 갔다 합니다. 얘가 VS가 증가하면은 얘가 감소를 시켜서 이 점의 전압을 낮춰주고 이 전압을 낮추면은 이 전압을 키워서 이 전압이 증가해서 제로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 회로는 무조건 요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 회로는 요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변해버려. 그래서 요거는 스미거트리고 불안정한 시스템이 되는 거고 요거는 정폭기로서 스테이블한 안정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정폭기 회로라 그러면 무조건 출력하고 입력을 연결하는 저항이 하나 있는데 그 저항이 반드시 마이너스 단자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된다.